국무총리 지명, 원조 386 김민석 충격 정체 누리 PD.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하면요, 일단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386의 그 맏형격이죠. 386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잘 나갔죠. 초창기에는 국회의원도 뭐 빨리 달았고요. 서울시장 선거 나갔죠. 30대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시 이제 후보에게 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인데요. 그리고 친노 진영으로부터 왕따된 존재로 되어 있었죠. 그 이제 결정적 계기가 후단협 때 정몽준 당시 그 후보 편에 이제 서면서 완전히 이제 저쪽 본진으로부터 이제 배척되는, 우리로 치면은요 유승민 이상가는 배신자 프레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이상가는 그래서 야인의 길을 걸었죠. 그러면서 그 이혼도 하고 뭐 나름대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노 진영 혹은 민주당 본진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된 인물이 어떻게 4.15 총선 때 기어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 달고 3선 하더니 이제 4선 의원이 됐죠. 지난 4.10 총선에서 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거기도. 자, 이 김민석이가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인데요. 그 또래급으로 이제 송영길 등등이 있죠. 송영길하고 아주 친합니다. 송영길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송영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번 하더군요. 송영길이가 뭐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아무튼 이 김민석을 보게 되면은 정몽준 편에 설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종북 사상은 갖고 있지만 지금과는 달랐다라고 봅니다. 권력욕에 쩌든 어떤 야심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백수 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백수 생활. 근데 그 사이에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좀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이 사이에 약점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 음모론자들, 특히 이제 중국이 있다면 중국, 북한이 있다면 북한, 이런 어떤 거대 배후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는 힘들어요. 어려움에 이제 빠져 있거나 외로운 처지에 있거나 공공한 처지에 있는 그런 인사들은 설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왜 갑자기 죽었던 김민석이가 나타났는가? 그때 김민석에게 4.15 총선에서 공천을 준 인간이 누구냐? 당시 문재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실력자이긴 해도 다른 요인이 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인이. 결국 제 짐작에는 거대한 어떤 카르텔이 뒤에 이제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건 부정선거 카르텔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정복 혹은 친중 카르텔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김민석에 대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충격적 폭로를 했었죠. 이걸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또 하고요.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또 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뉴스 전달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곁들여서 많이 해드립니다. 한번 요거부터 일단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황교안에게 우리나라에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많이 있죠. 신당 창당한다라고 하는데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적어도 몇 석 의석을 만들 수 있도록.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부정선거 기획자라면 이게 사실 최초의 발상인데요. 지금까지 김민석을 부정선거에 연결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이해찬부터 조혜주 등등 했어요. 김대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 중에 이건영 이야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김민석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부정선거 기획자라면 김민석 총리 후보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한석이 부원장이었습니다. 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데가요,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여의도 연구원하고 비슷한 곳인데 여기서 모든 공작을 꾸민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양정철이도 여기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그러죠.
자, 고한석 서울대 83학번으로 남노당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발표되었던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담당 사건의 멤버, 편집 제작 담당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조직에서요 주로 선전 홍보 그리고 이런 그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활자든 뭐 인쇄든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실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부 지역 담당 사건은 황교안 총리가 초임 검사 시절 수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자, 김민석 총리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82학번으로 386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자였습니다. 반미주의자다. 미 문화원 사건은 고한석이 교도소에서 몰래 반출하려 했던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한석이 1993년 5월 수감 생활을 하다 집행유예로 석방될 당시 학문 속에 안기부 수사 기밀을 적은 비밀 문건을 넣어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자, 운동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파들이 싸움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해도 이들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숨 건 투쟁이 사실 우파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부 생활인이죠. 우파는. 대한민국 우파는 다른 말로 하면요, 뭐 거창하게 애국 우파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유 우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그러니까 이런 투쟁을 못 하는 거죠. 직업적 투쟁가가 없는 거죠. 우파에는. 요즘은 조금 생겼다고는 해도 광장에서 집회 정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법과 싸우는, 법을 어기면서 싸우는 그런 어떤 투쟁가는 없는 거죠. 자, 검찰에 따르면 가로 3cm, 세로 30cm 크기에 크기도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학문에 집어넣습니까? 이 비밀 문건에는 남한 조선노동당 조직이 적발된 단서, 안기부의 간첩단 추적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충격적입니다. 안기부의 간첩단 추적 방법, 남한 조선노동당 조직이 적발된 단서. 자, 아무튼요, 미 문화원 사건 관련 모씨, 통역당 사건 관련자 가족 모씨, 모 언론인 등을 안기부가 현재 간첩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니 귀띔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죠. 자, 즉 김민석과 고한석은 서울대 1년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한석 반출 비밀 문건에도 드러났듯이 미 문화원 사건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한석은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선거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 연구 책임자가 조혜주였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김민석 이야기는 숨어 있었던 겁니다. 조혜주와도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 기가 막히네요. 조혜주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개표기,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불릴 수도 있는 그 개표기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죠. 자, 조혜주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중앙선관위 요직인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구매하는 기한을 올렸고 이 개표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선관위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당선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과 유사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밝히기 위해서 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우원 교수 같은 분은 10년 뭐 이상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학 측으로부터 이렇게 파면을 또 당하게 됐죠.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당선 무효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죠. 재판까지 걸었지만 뭐 아무것도 뭐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게다가 김민석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상해교통대, 상해정법대에서 수학한 바 있고 이때 뭐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야인 시절에 공부를 하러 좀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나운서 출신이 있죠. 김자영 아나운서죠. KBS 아나운서인데 그 결혼했다가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부였는데 이 김민석이가 저기 이제 저쪽 민주당 주류로부터 완전히 이제 배척당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수 건달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가정 불화도 잦아지면서 헤어졌다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상해 교통대 중국입니다. 드디어 중국하고 만납니다. 상해 정법대에서 수학한 바 있고 중국 청와대 법대 석사 출신입니다. 자, 석사를 이렇게 많이 따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뭔가 이게 석연치 않다. 중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작년 4.10 총선 민주당 총괄 상황실장으로 당시 사전 투표율 31.3%를 소수점까지 신기에 가깝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김민석까지 연결된다라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민석이가 중용되는 이유 중에는 이런 배경이 있지 않겠나. 김민석 하나가 아니고 김민석 뒤에는 뭔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거대한 어떤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도 김민석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반미주의자고 미국으로부터 당연히 의심을 살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지금 지명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고한석 역시 서울대 중문과 역시 중국이죠. 박사과정생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출신이며 여기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잖아요. 이 김민석이도 여기 고한석이도 그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출신이며 SK에 입사하여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 개발팀장으로 역시 중국에서 오랫동안 4년 동안 일한 자. 와, 모골이 송연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이슈도 크지만 언제부턴가 중국 이슈가 북한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들이 주사파 척결을 외치는 것보다도 친중 타도, 종중 타도를 외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상대해야 되겠죠. 자, 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쎄, 이게 당시 뉴스에 나섰는데 고한석이라는 이름이 그때 알려졌었죠. 처음으로 많이 알려졌었죠. 결론적으로 김민석, 고한석, 조혜주로 연계가 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는 민주당, 중국과 북한 그리고 선관위 핵심 실무 인사와 라인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선거는 국내외 반국가 세력에 의해 오염되어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동원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때 비상계엄이 워낙 짧은 관계로 그때 새로운 어떤 결정적 물증을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잡범 전과자를 우리 지도자로 뽑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선거 결과로 부정선거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출구조사가 나왔었잖아요. 출구조사. 그 출구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 이재명 재판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거죠, 이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이가 크게 이겼는데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출구조사에서 물었어요. 재판 계속하라 64%, 중단하라 25.8%. 이게 뭘 말합니까? 근데 이재명 지금 득표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반대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요. 42.7% 거의 절반이 재판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7.5%. 그러면 이재명이가 얻었던 49% 정도 그 득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상태라면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진짜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37%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전문 분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출구조사가 보면은 이재명 이겼다. 처음에는 51%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 김문수 같은 경우는 38%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가보니까 뭐 49대 41쯤 됐죠. 한 8% 정도 차이 났죠.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뭘 지금 그 방탄법을 만들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여론이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저거는 출구조사에서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죠, 저게. 그럼 저게 그대로 표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51%가 출구조사에 지킬 수도 없고 실제 개표에서도 49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김민석은 이런 인간입니다. 수억은 정치자금 뜯어가 60대 부부 유서. 2004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회 후원자라고 밝힌 60대 부부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과거에요. 조선닷컴이 월간조선 12월호를 인용 보도했다. 여기 보면은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의 유서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1996년 당시 영등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이 스스로 자청의 수양아들 노릇을 했으며 96년 말 신보기금에 대출을 알선해 그 당시 돈으로 6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6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유서에는 또 2004년 사망 직전 차용 금액이 총 24억 원으로 풀어놨고요. 그중 8억 4천만 원을 김민석 씨에게 빼앗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네요, 정말. 자, 월간조선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들은 김민석과 양부모, 양아들 관계로 10년 이상 김민석의 뒤를 돌봐줬는데 김민석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며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았고 부도 위기에 몰린 부부가 결국 동반 자살을 택하게 됐다. 이런 기사도 있죠. 아무튼 저쪽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자신들은 떠들고 있고 뭐 민주파리 뭐 내세우는 게 그런 겁니다. 민주, 서민, 평화, 반일 뭐 이런 거 내세우죠. 그리고 통일 사실 전부 위선에 가깝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조작, 선동, 왜곡의 달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이 김민석의 무서운 정체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를 지금 총리로 내세운 이재명. 부작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도 문제가 많지만 김민석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절대적 실력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도 분명히 누군가의 배후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고 조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석을 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섭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